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내용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 오늘 곳곳에서 쏟아지는 기사 내용들 중에요. 4월 2차 랠리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두근거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리서치 센터장 의견들도 다 취합이 돼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가 7일째 상승하고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해줬습니다. 아침에. 지금 증권가들에서 리서치 센터장이 내놓고 있는 관련한 종목들 좀 기대주를 꼽아봤더니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중국 관련한 대형주 봐야 된다. 삼성증권에서도 면세점, 화장품 종목 보자. 이베스트에서는 중국에서 관련 세금이 내려가서 IT나 자동차 쪽이 이제 좀 괜찮아질 거다 이야기했고요. 키움증권은 제약바이오는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섹터가 랠리를 보이긴 부족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있죠. 면세점, 화장품. 네, 오늘 좋네요.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이런 쪽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수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자, 지수부터 얘기하면 우리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4월이 되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거 뭐지? 다시 올라가나라는 생각. 실제로 거의 1조 가까이가 거의 뭐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1조 원의 거의 90% 이상이 IT 쪽으로만 좀 집중이 됐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1월 달 같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실제로 우리 신흥국 쪽에 지금 현재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1월 달 같은 모든 사람들이 호호호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종목별 장세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최근에 좀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2240 정도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만 해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무슨 뜻이냐면 상단에 어느 정도 지수는 와버렸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계속해서 종목별로 어떻게 보면 급등락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즉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종목,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해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야 돼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바로 면세 이쪽 라인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우리가 최근에 여기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어. 중국인들이 오면 이거 5천만 원어치 주세요, 3천만 원어치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간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면세 업계 그리고 화장품 업계가 지금 현재 좋은 호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라인들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정책상으로도 계속해서 쿼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다는 거. 오늘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 주가의 흐름들 아주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화장품 쪽으로는 LG생활건강에 대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봐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화장품 쪽에서는 LG생활건강, 면세점 쪽은 뭐라고요? 호텔신라 보셔야 된다. 네, 얘기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좀 굵직한 대형주 쪽으로 좀 추려주시는 모습이네요. LG생활건강과 호텔신라 저희 기억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일단 대형 중국 관련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는요. 지난 금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마트 주식을 정용진 씨가 지분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총 14만 주 241억 원어치를 취득했습니다. 그동안 이마트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작년 3월에 한 33만 원 정도 됐었던 주가였는데 지금 반토막 정도가 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을 추가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대주주의 책임 경영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중국 사업 정리됐고 이제 미국이나 베트남을 중점으로 해외 사업 본격화될 것이다라며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33만 원? 아닙니다. 안 돼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새로운 또 모멘텀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아나운서님은 실제로 이마트에 가서 마트 같은 데를 가서 장을 보십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장을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좀 마트를 갔던 편인데요. 요즘에는 좀 많이 주문하긴 해요, 온라인으로.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실제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쪽이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와야지만 이 주가도 같이 움직여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폭이 확 이렇게 막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야지만 이마트나 이런 유통업체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또 경기가 좀 둔화가 좀 멈추고 야 이제는 좀 경기가 좀 살만해라는 게 우리 지금 오고 있습니까? 전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경기 지표나 이런 게 모든 게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게 별로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인 뭐 내수주가 될 수 있는 이런 이마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거랑 온라인에서 장을 보는 거랑 왜 뭔가 차이가 나냐면 마트에 가면 왠지 안 살 것도 눈에 보이면 1 플러스 1이다.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에서 장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요. 그냥 딱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소비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마트한테는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박스권의 흐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7만 원이 지금 현재 바닥권의 지금 현재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박스로는 한 18만 원 정도인데 오늘 이미 18만 원 정도가 와버려서 한 19만 원까지는 한번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7에서 19만 원의 이 박스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떨어지고 있는 종목 진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마트 지금 17만 9천 원인데 한 19만 원 정도까지 박스 대응은 가능하다라고만 답변 주셨고요. 길게 봤을 때는 이 종목이 확 개선될 여지는 아직 부족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깜짝 놀랐던 종목입니다. 휴대폰 액세서리를 팔아서 1년 매출이 2,600억 원이다. 어떤 회사일까요? 슈피겐코리아 아시죠? 네, 아시죠? 네. 몰랐어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 너무 좋았더라고요. 한 6거래 연속해서 급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김영롱 앵커 아시죠? 네. 얼마 전에 슈피겐코리아에서 네,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하는 걸 네. 목격했는데 그래요? 네. 3년간 주가 움직임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여다봤더니요.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 움직임이 부진했대요. 왠가 하고 열어봤더니 국내 매출 대비 해외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매출 저조에 따라 사람들이 잘 안 팔리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한국 매출이 작년에 117억 원인데 수출 실적이 2,015억 원, 2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는 이 슈피겐코리아가 고객 평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북미 매출 50% 비중입니다. 최근에 증권사 곳곳에서 목표가를 올렸는데 대신증권이 가장 높게 냈더라고요. 11만 6천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만 몰라주고 있었던 슈피겐코리아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사볼까요? 지금 올라와서 부담스럽긴 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가에 대한 흐름. 예전에는 휴대폰 액세서리만 팔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냐면 뷰티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슈피겐코리아가 어디랑 같이 성장을 하고 있냐면 아마존하고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아마존 쪽에서도 지금 현재 슈피겐코리아가 물론 휴대폰의 어떻게 보면 케이스에 파는 게 지금 현재 매출이 가장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쪽으로만 집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 출시되는 시점이나 아이폰에 어떻게 보면 파는 거기 때문에 그쪽 사이클하고 많이 움직였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그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까지 같이 팔고 있다는 거.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파는 게 뭡니까? 마스크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슈피겐코리아가 지금 팔고 있고 슈피겐 뷰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다는 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마존 쪽에서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품목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휴대폰 케이스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회사가 조금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성장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매출액이 더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직접 매장에 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으로 구매하는 거. 이것이 훨씬 더 돈도 많이 남고 여기에 대한 이슈가 더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올라갈 때는 뭐 나는 5일선이 깨지면 무조건 정리할 거야. 아니면 나는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하락하면 무조건 정리할 거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83,600원인데 대신증권이 116,000원까지 봤단 말이에요. 네. 목표가 라인은 좀 잡아주시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한참 올라갈 때는 얘들이 한 15만 원이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주봉이 아니라 언제적이에요. 월봉으로 네. 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지금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만 원대까지는 한번 10만 원?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끝자락에 봤더니 배당 성향도 매년 늘어나고 계속해서 있다고 늘어나고 하네요.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은 15%까지 올렸다라고 하고요. 올해는 20%, 내년 25%까지 올라갈 거다. 좀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슈피겐 코리아에 대해서 오늘 OK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서 저희 머니투데이 맨 앞에 있는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속보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개장 직전이었죠.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일단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비정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진그룹주의 주가 움직임 보시죠. 한진칼 우선주는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한진칼 23% 급등 진행됩니다. 한진 15%, 대한항공 우선주 14%, 대한항공 역시나 오늘 출발 직후에 5% 정도 올라가는 모습, 진에어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식시장입니다만 때로는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조금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경제증권면에 담긴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